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1% 내린 4,108.62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 몰리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7% 내린 915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달러원 환율이요. 오늘 정부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 관련 대책을 쏟아낸 하루였거든요. 이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449원 80전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었는데 연말까지 그 흐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4.8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스티비 원더의 Someday at Christmas 띄워드렸습니다. 허종화님께서 소장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고 싶어서 종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종치기만 기다리셨다니. 와,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만을 오늘 기다렸습니다. 정은하님 크리스마스 이브에 10시까지 근무해요. 우와, 아들아 미안해. 대신 산타랑 같이 들어갈게. 아,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퇴근하시는구나. 저희 집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오실런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어린이들 혹시 같이 듣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잘 자야 오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죠? 조동희님 환율 관련 명쾌한 설명 감사해요. 장 마감 후에 방과 후 목돈연구소 너무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 후 북카페 그리고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주식 뉴스란에는 알짜 수익을 노려보자는 배당주 투자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이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도 이맘때면 단골처럼 등장하죠. 통신주, 은행주, 그리고 최근 자동차주 등등이 해당되는데요. 돈을 꾸준히 벌면서 이를 바탕으로 배당을 해온 기업, 그리고 배당 확대로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해줄 주주들을 정하는데요. 주식을 사면 이틀 뒤에야 그 회사 주주 명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올해는 26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사야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을 기준으로 주주로 인정받고 내년 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개념이라 주가 상승과 별도로 받는 보너스로 인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배당주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내년 봄 배당금은 받겠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배당주들은 대부분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배당을 준 만큼 회사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배당락을 겪게 되는 건데요. 건강한 회사라면 이내 가격을 회복하지만 이익은 못 내면서 무리하게 배당한 기업은 주가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머리를 쓰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들고 있던 배당 종목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월요일 배당락을 이용해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분기 배당, 중간 배당 기업이 많아져서 연말에 하루만 들고 있어도 된다는 공식도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제대로 모르고 샀다가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을 아는 것은 꽤 중요한 상식이지만 배당주 투자가 쏠쏠하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따라가는 투자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해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 소장님 분위기에 맞는 책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래요? 저 네. 오늘 사실 되게 루돌프 룩이거든요. 네, 그 루돌프 룩. 크리스마스가 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에는 트리가 놓이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요. 서점가도 비슷합니다. 서점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맞는 책들이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고, 맞아요. 네, 또 그런 책을 샀을 때 어울리는 굿즈, 도서 굿즈를 주는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들만 읽는 책으로 좀 의식할 수도 있는데 같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부모님이 아이와 같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요즘은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성인 중에서도 아직 읽을 수 있는 근육이 안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제 독서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림책, 동화책 하면 이게 뭔가 감성이라는 게 네. 만화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아예 결이 다른데 요즘에는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유 시시해 이러면서 잘 안 읽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린들의 그림책 하면 이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차트 그림, 경제 지표 그림 이런 재미없는 그림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 감성이 없죠. 네. 손 MD님은 그림책 많이 보세요? 저도 소장님처럼 좀 자라고 나서는 네. 그림책 찾아서 보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보진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생존을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언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눈을 마주보고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책,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정령기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정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발견됐던 야생소년 빅터 같은 경우가 많이 인용되는데요. 네. 이 빅터는 11세, 12세 때 발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패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역사상의 그 사례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언어를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그림책, 종이책 말고도 스마트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뭐 태블릿 이런 걸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랬는데 네. 이게 읽어주는 게도 에너지가 많이 그렇죠. 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관해서도 연구자들이 연구를 활발히 했습니다. 종이책으로 읽어줬을 때와 아니면 스마트 기기로 그냥 보여줬을 때의 차이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연구도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 가능하긴 한데 네. 사실 그림책 읽어주는 과정에서 아이와 오가는 게 언어만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동화책을 읽다 보면 그 스토리에 이제 어른도 빠져서 라떼는 말이야. 네. 야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감성 파괴할 수도 있는데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네. 것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할 수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종이책을 읽어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질문 던지고 일상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게 이제 종이책에서 가능하고 이제 이 관련해서도 제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 패트리샤 쿨 교수가 2003년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9개월 된 영화를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네. 하나는 오디오 학습으로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예측 가능하죠. 사람이 가르쳐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아이에게 뭔가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오디오를 들려줬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때는 무조건 좀 힘들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계속 종이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한때는 이제 조카들부터 해가지고 1인 5역 하면서 정말 그 그쵸. 메소드 연기,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연기로 그림책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날 막 고마워 엄마 하면서 20권씩 막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네. 탑을 쌓아놓죠. 읽어달라고. 근데 이게 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스스로 읽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네. 이제는 좀 혼자 읽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읽어주기의 유통기한 이거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았던 사실인데요. 네. 보통 아이가 언어 깨치고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짐 트레일리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을 냈고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의 경우에는 그 중학생까지 엄마나 아빠가 읽어줘야 한다고 중학생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듣기 이해력과 네. 이제 그 독서 이해력이 있는데 독서 이해력이 듣기 이해력을 추월하는 시기가 13에서 14세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마나 아빠가 힘들더라도 계속 좀 읽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석도경님도 책 읽어주는 게 중요하군요.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아이랑 서점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책 이미 사줬거든요. 관련된 거. 네. 근데 이제 매대에 있는 거 말고 재밌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네. 그 도서 검색대에서 막 해가지고 네. 고르고 골라서 사줬는데 그 책 뭐 지금도 읽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MD님 나오실 때까지 좀 더 참아볼 걸 이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그냥 고민 없이 골라도 되겠다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읽으면 좋은 책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선정 기준이 특별히 뭔가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 네. 저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베스트셀러를 봐야지 그 아이도 같이 읽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이야기할 게 또 많습니다. 또 베스트셀러가 집단 지성이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 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네. 그림책이라서 가져오셨어요. 특별히 들고 왔습니다. 책 예쁘다. 감정 호텔이라는 책이고요. 감정 호텔. 예, 이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따로 나온 겁니다. 원래는 표지가 이렇게 검은색 표지였는데 네. 여기 한 번 더 입혀가지고 이제 약간 좀 선물해라. 약간 가성비. 네, 선물해달라 이런 식으로 거저 이제, 이렇게. 네. 구성된 책이고요. 좋은데요? 네, 4년에 이미 나온 책인데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와서 또 한 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데요. 이제 표지가 디자인이 바뀌었고 이런 걸 이제 출판계에서는 리커버라고 합니다. 이제 리커버 에디션으로 구할 수 리커버 있고요. 에디션이라고 하는군요. 그 리디아 브랑코비치라는 그 독일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이고요. 독일 출신의 작가라 다 보니 이제 건물의 분위기나 등장하는 소품 또 이런 요소에 독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또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게 네. 여기도 계속 빨간색 썼는데 안에도 빨간색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등장하는 그 지배인도 옷이 빨간색이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크리스마스 때는 빨간색을 계속 쓸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이제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 정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로마 제국에서 많이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 원래도 동지에 쓰던 거에 이제 크리스마스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때 썼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그 코카콜라가 산타의 빨간 옷을 입혔기 때문에 20세기에는 그게 좀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청취자분 중에서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남겨주시면 우리 지식 공유 차원에서 좋을 것 집단 같습니다. 지성을. 네네. 네. 그리고 이 감정 호텔에는 그 빨간색이라는 이제 분노라는 애가 등장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의연화해서 호텔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어른들한테도 좀 쉽지 않은 게 이게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애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책이 뭐 남녀노소 같이 읽어도 될 만한 책 같은데 리디아 브란코비치가 그 작품 감정 호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요. 네. 긍정적인 감정도 들어왔다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왔다가 하고 약간 미국과는 다른 유럽 감성이 좀 있습니다. 네. 독일 감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좀 긍정적이고 쾌활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처음 등장하는 감정부터 이제 슬픔 감정이 이제 등장한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도
여기 호텔에 있는 투숙객처럼 한번 왔다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도 그렇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도 감정 굉장히 다스리기 어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들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왔다가 떠난다는 걸 이해하면서 좀 살아가면은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읽기 좋은 내용 같아요. 어른들도 재밌게 이제 감정 변화가 심하고 또 그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면 읽으면서 함께 치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책 같아요. 감정 호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었습니다.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이 책도 그냥 제목에서부터 크리스마스가 들어간 책들이 책이고 다 예쁘네요, 확실히.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털 있는 포유류 동물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그림책입니다. 커버에 네. 크리스마스 만찬처럼 식탁에 맛있는 네. 음식 한가득 있고 트리 그림도 있고. 네. 네. 이 동물이 강아지랑 고양이가 등장하는 네. 그림책이고요. 이제 일러스트 쪽에서 되게 유명한 셀린 리라는 영국 일러스트레이터가 쓴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이 고양이 루의 멋진 크리스마스도 독일 베를린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책 제목이 고양이 루의 멋진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그 셀린이가 베를린으로 가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친구 없이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죠. 그때부터 떠올린 아이디어가 이 책이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해에는 친구를 사귀고 별로 엄청난 파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친구와 함께 소박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반된 경험, 친구로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이 동화책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라면 뭔가 따뜻한 우정 이야기 그런 건가요? 네, 이 책은 좀 소장님 말씀대로 우정 얘기고요. 주인공인 고양이 루가 크리스마스 전날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상태라 보니 짜증이 나 있는데 이제 눈치 없게 강아지 티스푼이 와서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 하고 돌아가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스푼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다음 날 만나서 기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기차를 타고 출발하고 또 전나무 한 그루가 썰어져 있는 약간의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리고 그 전나무를 약간 치우고 또 같이 티스푼네 집에 가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따뜻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그 따뜻한 우정에 관한 그림책을 읽으면서 네. 봤던 인상적인 기사가 그 기사였습니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한 비율이 무려 21.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외로워진 사회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그중에서 또 1인 가구의 경우는 26.5%까지 이제 높아지는 거고 이 비율이 10년 동안 3% 많이 는 겁니다. 근데 3%가 별로 안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생각하면은 150만 명이 훨씬 더 이제 외로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책이 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냥 만나자. 못 만나면 뭐 그래도 잘 지냈냐 이런 식의 안부도 안부 묻고.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 책까지 만나볼까요? 이 책도 이 동화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책인데 와. 숨은 그림 찾기 책 굉장히 좀 필살기죠. 그 네. 아이들에게 주는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인데 여기도 역시 또 제목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 1,001가지 숨은 그림 찾기 크리스마스. 이제 여기에 좀 뭐 아주 특별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네. 거고요. 이게 이 어스본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내는 1001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네. 크리스마스 편입니다.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원리를 찾아라 있죠. 윌리를 찾아야였나요? 맞아요, 원리를 그거 찾아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가끔 과자 상자에 이렇게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 혼자서도 꼭 하거든요. 원리를 찾아라도 항상 가끔씩 아이랑 하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네. 이게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랑 이거 하다가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아이보다 너무 더 잘 찾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애 울고 옆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네. 이 101가지 숨은 그림 찾기는 난이도가 어때요? 온 가족이 좀 같이 할만해요? 예, 이거는 그림이 아내를 살짝 보여주셔도 재밌을 그림이 것 같고.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서 네. 뭐 적당히 할 수 있을 복잡한데요? 정도. 복잡한가요? 네, 복잡한가요?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숫자가 적혀 있죠. 아, 재밌겠다. 그래서 숫자가 적혀 있어서 2명을 찾아야 되고 뭐 6개를 찾아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림 찾는 게 약간 관찰력을 집중력을 키우잖아요. 동시에 수세기 어릴 때 수세기를 키울 수 있게 구성된 이게 바로 천인 한 가지 숨은 그림 찾기 이제 크리스마스 편입니다. 쉬는 날 그렇게 아이들하고 책 펼쳐놓고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이 이야기가 있는 그런 동화책, 숨은 그림 찾기 책 이렇게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우리 네. 손혜님이랑 저랑 대화할 때 저는 사실 매일 밤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네. 각자 읽고 싶은 책 읽고 자는 가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우와 너무 멋있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과장했습니다. 매일 하진 않습니다. 직접 네. 그러면 그림책이나 책을 읽어주기도 하세요? 그렇죠. 첫째도 그렇고 첫째는 이제는 좀 안 들으려고 하고요. 제 목소리를 좀 안 들려고. 둘째는 여전히 좀 읽어주고는 있는데요. 네. 그 그림책 중에 이 아이들 수면 습관 기를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자고 싶은데 못 잘 때 그거를 위한 책도 있습니다. 잠자고 싶은 토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광고는 그렇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잔다고. 네, 저는 시도해봤는데 저희 아이는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간 자장가 느낌의 그림책, 이런 유아 그림책을 빨리 찾는 것도 육아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101가지 1001가지 숨은 그림 찾기 크리스마스, 고양이루의 멋진 크리스마스, 감정호텔 크리스마스 에디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주님께서 1교시 책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읽어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감정호텔 크리스마스 에디션 그리고 고양이 루의 멋진 크리스마스 1001가지 숨은 그림 찾기 크리스마스 이렇게 3권이었습니다. 네, 이저몽님께서는 저희 집 댕댕이 뭉치가 예진 산타 이모가 예쁜가 봐요. 보라 켜줬더니 집중해서 보네요. 모자가 탐나나 봐요 하셨는데 자 뭉치야 뭉치 앉아 엎드려. 네, 뭉치가 또 이런 그 산타 모자 이런 거에 또 탐이 나나 본데 제가 이제 강아지한테도 먹히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기쁘네요. 뿌듯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SBS 약간 산타가 한번 돼보려고 이렇게 복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긁을 수 있는 복권을 만들어서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이제 보안 요원분들 다 이렇게 복권 긁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는 이제 다 파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소소하게 사가지고 긁어서 당첨된 거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뭐 1등 상품은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이었는데 우리 막내 작가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도 이런 산타가 되셨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감사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힘내서 마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희 어방목 청취자 가족분들 가운데는 산타 할아버지의 방문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공식 마을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퀴즈.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공식 인정받은 곳이 있는 나라. 북유럽에 위치해 있고 자일리톨과 무민으로도 유명한 이 나라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네덜란드, 2번 핀란드, 3번 독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민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 기자님은 못 뽑으셨죠? 일단 핫팩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밝히고요. 감사하다는 점까지도 밝히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네, 핫팩 꿀템 꼭 필요한 거. 따뜻해야죠 사람이. 네. 자, 오늘 우리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저희가 경제 얘기 주로 하는 방과후 목돈 연구소긴 하지만 아까 소민규 MD님이 크리스마스 폼은 먼저 여서가지고 네. 오늘은 저도 거기에 맞게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수 있는 나라 밖의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아예 지구 밖 우주로 좀 먼저 가보려고 그래요. 우주까지 가요? 우주까지 오늘? 가보려고. 예, 크리스마스니까. 가보자고요. 예. 이게 미국의 타임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 맑은 날에 밤하늘 보면은 이 서울 같은 도시에도 이제는 좀 맑아져서 보여요. 북두칠성이 보여요. 그리고 이 북두칠성이 있는 곳을 작은 곰자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작은 곰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작은 곰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별똥별 유성우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볼 수 있는 별똥별이 있어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는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처럼 지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적도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볼 수 있는 별똥별입니다. 매년 연말 끝자락에 볼 수 있는 천체 현상이라고 해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상 밤이 가장 긴 동지쯤에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절기상 동지가 양력으로 12월 22일이거든요. 미국 유성학회에 따르면은 올해 작은 곰자리 별똥별, 이 우르실르 별똥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올해 26일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작은 곰자리 별똥별이라는 게 그러면 매년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별똥별이 만들어지는 원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별똥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가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구가 1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태양을 도는 다른 해성들이 지나갔던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해성이 지나가는 작은 조각들이 그 길에 남아 있대요. 이 터틀 해성이라고 하는 해성의 이 자리를 우리 지구가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남았던 해성의 작은 조각들이 이 중력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지구에 점점 당겨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 조각들이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작대요. 주먹만한 크기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큰 빛을 내는 거라고 해요. 이게 보이는 자리가 이제 밤하늘 보면은 북두칠성 있는 북극곰 자리고요. 작은 곰 자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 문과라서 잘 몰랐는데 기사 보고 알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이제 밝게 빛나는 꼬리를 가진 혜성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혜성이랑 유성을 사실 저도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혜성은 사실 진짜 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별똥별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사실은 사라지는 그 모습이 별똥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하면은 별똥별, 유성이라는 게 진짜 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찬란한 별이 아니더라도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구나. 꼭 이제 대단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주 작아가지고 작아서 작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더 빛나는 의미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별똥별이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그 별똥별 이렇게 떨어질 때 확 빨리 소원 빌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진짜 소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긴 한 건데. 또 그 소원이 누군가는 이루어졌겠죠, 별똥별 보고. 그러니까 그 소원 다들 이렇게 빌지 소문이 않아요? 다른 났겠죠. 나라도? 예. 맞아요. 이게 대체로 별똥별이 봤을 때 사라지기 전까지 소원을 빌면, 그리고 다른 데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미국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미국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큰일 났네. 하셨나 보네요. 예. 아유, 제 생각에는 뭐 소원을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자, 그런 믿음들이 어느 나라나 있고, 뭐 실제로 누가 소원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별똥별이 이 유성학회의 관측대로라면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오늘 내일 정도는 이제 밤하늘에 눈을 두고 좀 별똥별을 바라보시는 것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조교님께서 문과는 문과네 하셨는데 듣는 문과 기분 나쁜데? 아니 뭐 괜찮아요. 문과 괜찮아요. 저는 우리가 뭐 문과인 거 그렇죠 좋아해요. 뭐. 예, 네. 그럼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그렇죠.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이거 신 기자님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뉴스 가져오셨네요. 맞아요. 먹는 비만약이 미국에서 팔아도 된다, 이런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맞습니다. 사실 뭐 어수장께서는 아시겠지만 어수장은 뭐 십몇 년 전이랑도 똑같지만 저는 이 일 시작하고 나서 한 20kg 정도 쪘거든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최근에 급히 더 쪘는데 비만약 주사를 맞아볼까 하면서 방심한 면이 사실은 좀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뉴욕 증시를 움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잖아요. 네. FDA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약 하나를 승인했습니다. 경구형 비만 치료제라는 게 FDA 승인을 받았는데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약 하나를. 그렇죠. 네. 이게 경구용이라는 게 입으로 투약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주사형 비만 치료제로 유명했습니다. 브랜드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길지만 성분명으로 말하면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살을 빼주는 주성분인데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거를 한 주에 한 번 주사로 이렇게 맞았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뭐 예, 복부 직접 같은 해야 데다가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게 당연히 좀 고통스럽겠죠. 배에다 주사하게 되고 맞아야 되는 건데 주사에 대한 공포증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면 뭐 세마글루타이드를 먹는 약으로 만들어도 효과 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게 됐고 네. 이번에 그 결과물이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먹는 비만약이 기존의 주사약보다도 가격이 좀 쌉니다. 한 달 기준으로 $150인데 이 주사약이 원래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위고비인데 이게 얘기해도 되는군요. 얘기해도 됩니다. 경제 다행이다. 방송인데요. 예. 네. 맞아요. 이게 기존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들은 미국에서는 뭐 $350, 뭐 $400 보험 적용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서 원래보다도 이 먹는 비만약이 20만 원 정도 한 달 기준 더 싸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주사제가 아닌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위고비가 체중 감량이며 뭐 심혈관 질환까지 그 효과가 있다더라 하고 인정을 받았다. 예. 이런 뉴스가 되겠네요. 근데 스마트폰은 사실은 이제 새 거 나올 때마다 좋아지니까. 계속 더 비싸지니까 이 비만약은 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싸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기존에 맞는 비만약이 주사 형태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일단 만들 때부터 주사라는 기계를 만드는 값이 주사기를 만드는 기계값이. 예, 맞아요. 이게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또 이 주사가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상온에 두면 안 되고 냉장고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면 일단 변질이 되고요. 열에 약한 거죠. 그리고 냉동실에 둬도 안 됐습니다. 얼리면 단백질이 파괴가 된대요. 네. 즉 그러면은 이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내 집까지 무사히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집안에서도 주사기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야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차가우면 안 된다면서 이제 냉장고 문 열리는 극한에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제품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뭐 냉장 그러네요. 탑차라든지 옮기는데도 비용이. 비용이 그냥 일반 배송보다 더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알약으로 만들어 버리면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빠지면서 먹는 비만약이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주사형 비만약보다도 더 저렴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하긴 이제 기존 주사제는 이제 펜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 제조 공정이 좀 복잡하니까 항상 그 품귀 현상이라고 그러죠.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있기는 했는데 뭐 알약 같은 거는 대량 생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겠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신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라는 게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예민한 성분이면 그 약도 결국에는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약도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좋은 지적이신데 그 좀 알아보니까 네. 주사제랑 이 알약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제는 액체잖아요. 네. 알약은 고체입니다. 제 문과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고체 상태의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강해서 실온 보관에도 큰 문제 없다고요. 그리고 이 약에 여러 기술들이 적용이 됐는데 먹는 약에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참 과학자들이 이과들이 대단하다 싶은 게 네. 사실 먹기만 하면 살 빠지는 약 문과적 상상력일 수는 있는데 되면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왜 안 됐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다른 제약사들이 많은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화이자라는 회사의 엑수베라라는 약이었는데 결국 실패했고요. 그동안 그럼 왜 수많은 실패를 했나 보니까 먹는 약은요. 주사랑 다르게 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는 모든 거를 소화시키는 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녹아버리는구나. 분해가 위산에. 돼버리고 네. 흡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어떻게든 위산을 견디고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이 소장에서 대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장에서 살아서 가는 유산균 뭐 나나나나 했던 광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아예 발상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그냥 위산이 나와서 유효 성분이라는 게 분해가 돼버리기 전에 위산 나오기 전에 흡수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럴 위산이 나오기 전이면 뭔가 그러니까 먹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역발상을 하면서 다른 제약사들이 했던 거랑 전혀 다른 접근을 한 게 오래 살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도록 하는 흡수 촉진제라는 걸 이 약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비만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바꾼 발상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이 먹는 약을 실제로 투여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빈속이어야 되고요. 알약을 삼킬 때 필요한 물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요 알약 삼킬 때 보통은 뭐 위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물을 많이 마셔라고 하거든요. 벌컥벌컥 그냥 마시죠? 이 약이 반대요. 120ml 이상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반 컵도 안 되게 마셔라. 물을 적게 드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약 먹은 뒤에 최소 30분은 딴 거 드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제약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FDA 통과가 됐으면 사실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그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래요? 이게 25mg 제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 기준으로 이 먹는 위고비라고 할게요. 이게 실험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6.6%의 체중 감량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kg이신 분이 이 약을 복용하면 평균적으로 16.6kg 빠진다는 거고요. 뭐 현재 제 기준으로 하면 15kg 빠지는데요. 이게 주사형 비만 치료제로 치면은 2.5mg의 주사 치료제의 효과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먹는 약은 주사보다 좀 효과가 약하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그걸 깬 결과네요. 근데 간편한데 주사보다 싸고 살이 실제로도 주사만큼 잘 빠지더라. 근데 이렇게 먹는 비만약이 다이어트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이라고 한다면 다른 경쟁사들도 이런 것 계속 개발하고 있을 테고 조만간 하나둘씩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요. 주사형 치료도 사실은 지금 유명한 거 두 개 있잖아요. 네. 위고비랑 마운자로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경쟁사 위고비의 경쟁 약품 마운자로라는 걸 만들고 있는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성분을 이 비슷하게 세마글루타이드처럼 이제 먹는 비만약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FDA에 허가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이게 허가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고요. 이렇게 먹는 비만약들이 늘어나면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보다도 이 시장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대 성장 거듭해서 오는 2035년에는 이 시장 규모가 936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까이 커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FDA에서 먹는 비만약 승인받은 노보노디스크가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적은 데가 아닌데 7.3% 올랐습니다. 이야. 이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약도 저도 한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먹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점점 좀 제한이 적은 좀 효과가 좋은 그런 약들이 점점 나오겠구나. 경구용 약들이. 기대가 되고 있죠. 예. 먹는 비만약이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보디스크에 지금 나오는 알약 그 약은 사실은 하나에만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두 개에 적용을 하는 그런 거라서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노보디스크는 성능이 좋은 엔진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일라이 릴리는 성능이 좋은 엔진을 2개 착장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3개 착장하고 4개 착장하고 온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사가 아니라 내년에는 먹는 것으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국에서 내년 1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하반기쯤이면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드네요.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요. 이제 헬스, 러닝 이런 거 정말 체력 단련하는 것도 있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려나? 이제 먹으면 되니까 일단 그쵸. 해피하게 살을 빼자.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약 먹어서 살 빠지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네. 어떤 산업들이 새로운 대체제들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약간은 우스갯소리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한 달에 시켜 먹는 배달 식비가 뭐
한 2-30만 원 된다고 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먹는 치료제 한 20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 기준으로. 아니 그러면은 특히나 연초 되면은 아니 그냥 배달 안 시키고 이제 한번 그 먹는 약을 해볼까라는 수요가 되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이 1년에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래액 기준으로. 여기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시장 상황 봐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네. 경제 쪽에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사실 저는 주사형 이거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 저도 이쪽에는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보고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맞게 되면은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실하대요. 근데 식욕이 줄어든다는 게 매사에 뭔가 다 같이 좀 시들해지는. 의욕이 예, 줄어드는구나. 의욕도 같이 의욕도 욕이잖아요. 그래서 아. 좀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말하면 뇌의 보상 효과에 이야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음흠. 역시 제일 좋은 거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약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겠지만 그게 안 쉬우니까 이런 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 발전하면서 인류가 비만도 질병이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이겨나가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제대로 된 탈모약만 나오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머리 안 빠지게 하는 거 말고요. 네, 네. 예, 안 빠지게 하는 건 있는데 이제 머리 나게 하는 걸로. 쥐들은 열심히 털이 나는데 제가 안 나서.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제도 꼭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제약사들이 맞아요. 이 부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정말 그 제약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진짜 기다렸던 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원동찬님께서 신인규 기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라니 낭만적이네요 하셨는데 야 신인규 기자님 생일도 챙겨주는 팬들이 있습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브의 낭만적인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준비한 내용이었죠.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공식 인정받은 마을이 있는 나라, 자일리톨과 무민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는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핀란드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핀란드 한때 휴대폰 1위 기업 노키아로도 유명했고 오로라로도 유명하죠 라고 보내주신 3373님 그리고 핀란드 로바니에미 마을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또 정답 보내주신 7977님 그리고 오늘 우리 4살짜리 첫째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퇴근하실 거래요. 선물 준비해서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가신대요. 네, 7214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수지의 겨울아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겨울에